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2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스카이 스포츠 속보에 따르면 이 스포르팅 리스본은 맨유와 이적설이 뜨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적료를 2배 가까이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맨유와 스포르팅 리스본 양측은 여전히 브루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평이 갈리고 있으며 현재 이 딜은 스포르팅 측이 이적료를 2배 가까이 올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토트넘과 맨유를 포함한 다른 구단들이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적료를 4,500만 유로, 585억 정도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협상 단 이틀 만에 스포르팅은 이적료를 8천만 유로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85억에서 현재는 1,040억까지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저번 주말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이 계약은 맨유가 괜찮은 이적료를 제안을 했는데 스포르팅이 너무나도 금액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조금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자신들의 탑 타겟 선수로 설정한 만큼 이번 주에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계약이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이 딜에선 스포르팅 리스본 구단이 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맨유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단은 저번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했어요. 그 재계약을 한 이유는 당장의 주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죠. 약간 모르겠어요. 멀리 좀 내다보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런 과오를 조금 하죠. 당장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니더라도 반다이크도 그랬고 반다이크도 그 리버풀이 데려올 때 비쌀 수밖에 없던 이유가 계약 기간이었거든요. 본인이 재계약을 했어요. 네. 그냥 재계약을 안 하고 자기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경기했으면 되는데 뭐 당장에 또 이익은 올리고 싶은 거니까 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구단에게 되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가긴 갈 것 같은데 기존의 500억대의 금액보다는 훨씬 더 웃돈을 주고 맨유가 데려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사? 맨유가 사. 급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300경기 출전을 한 바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에서 200승째를 기록한 바란이 또 한 번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프랑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채로 300경기에 출전을 했고 이 기록은 바란이 레알에서 9번째 시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바란은 201승과 14골을 기록 중에 있으며 세비야와의 경기 이후 페레지가 그에게 직접 이 기념 셔츠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300번의 출전을 라리가가 189번, 챔피언스 리그가 72번, 코파델레이가 23번, 클럽 월드컵이 8번, 스페인 슈퍼컵이 5번, UEFA 슈퍼컵 등 6개의 대회를 통틀어 세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건 뭐야? 미음 기억은 뭐야? 모르겠어요. 미음 기억. 모공? 피부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모공밖에 생각 안 나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는 분데스리가 최초로 교체 데뷔 전 해트트릭을 기억을 했습니다. 홀란드의 해트트릭으로 달성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게 되었고 첫 번째 선수는 1965년 발터 백폴트라는 프랑크푸르트의 소속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역사상 최연소 해트트릭이며 도르트문트 역사상을 말하는 거고 분데스리가 최초로 교체 데뷔 전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고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데뷔전 헤트트릭이 다시금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는 좀 그렇고, 네, 아무튼 이때 그 기록을 세운 선수가 오바메양이에요. 네, 오바메양이라고 하고, 홀란드가 이번 시즌 26경기, 그러니까 잘츠부르크하고 이 도르트문트 와서 세운 기록이 이번 시즌 26경기 31골 기록 중에 있고, 헤트트릭만 이번 시즌에 6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잘츠부르크 기록이 얼마나 뭐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록은 기록이니, 네, 인정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의 홀란드가 현지에서도 그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미나미노와 황희찬이 없는 공격진에서 홀란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집 떠난 어린 친구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했지만 힘들어하는 기색 전혀 없었고요. 네. 아우크스부르크가 또 라인을 극명하게 올리는 상황이 왔었죠. 왜냐하면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니까. 아우크스부르크는 어떻게든 1점이나 딸려는 바락에 라인을 많이 올렸던 게 홀란드에게는 좀 많은 찬스가 된 것이고 본인이 잘 했으니까요. 아무튼 최초의 기록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교체, 데뷔전, 헤드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요구액 상향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맨유의 입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맨유는 리스본이 이 페르난데스에 대한 요구액을 갑자기 8천만 유로로 올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번 주에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며 맨유에게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소식통들은 두 구단 간에 큰 이견차가 있으며 현재는 합의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토트넘은 지난 여름 4,500만 유로를 제시했었지만 거절당했었고, 맨유는 토트넘이 제시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오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8천만 유로에 달하는 이번 계약이 메디슨, 그러니까 레스터시티의 메디슨과 같은 다음 여름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타겟들의 평가액을 부풀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으며, 스포르팅 리스본은 갑작스런 인상에도 맨유는 며칠 내로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안에 이 선수를 꼭 좀 데려오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튼간에 이 말도 맞죠. 이 선수가 비싸진다라는 것 자체가 맨유에 영입될 선수들의 가치를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가지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유명한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정가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팔잖아요. 높게. 제가 옛날에 그걸 당해봐서 아는데 여튼간에 그런 거죠. 아무튼 파는 놈 파는 놈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맨유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여름에만 장사하기 때문에, 한철 장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겨울에만 장사하기 때문에, 한철 장사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보면 비싼 거 아니야. 맨날 그러시죠. 생각해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나이가 정말 지긋하고, 네, 그러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자식들에게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뉴캐슬 맨 리치 발길질에 부상당한 팬이 있었습니다. 이에 뉴캐슬은 SNS를 통해서 사과를 하였는데,
아이작 헤이든의 극장골로 떠들썩해진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오직 한 명의 홈 관중만이 이 득점 상황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2019-20 시즌 뉴캐슬과 첼시와의 경기에서 헤이든이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 상대 진영 우측 코너 플렉 부근으로 달려갔고 득점을 함께 즐기고자 뉴캐슬 동료들이 헤이든을 쫓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맨리치. 맨리치는 이날 빌럼스 대신 출전한 선수죠. 빌럼스가 부상 나가면서 이 맨리치가 너무 기쁜 나머지 강하게 코너 플래그를 걷어찼고 그의 발을 떠난 코너 플래그가 한 관중의 급소로 적중했습니다. 그 관중은 이제 일어서서 득점을 즐기다가 이 깃발에 맞는 바람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고 뉴캐슬은 즉각 SNS를 통해서 이 팬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 내내 첼시에게 끌려다니던 뉴캐슬은 헤이든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값진 승리의 3점을 따냈으며 올해 거둔 첫 승리로 현재 뉴캐슬은 12위까지 순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은 유튜브는 보고 있어요? 유튜브는 그래도 좀 시청자가 있는데 또 채팅을 안 한다? 나 채팅 안 하는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 한번 꺼버리고 다 카카오로 불러드려야 간간히 채팅을 했었어야 됐는데 할 수 있어요. 나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다음은 번니의 바슬리가 말하길 전 여전히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 드라이어를 당하고 있다라고 바슬리가 털어놓았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이자 현재 번니 소속인 34살의 노장 수비수 필 바슬리는 자신이 맨유를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 드라이어를 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슬리는 퍼거슨 경과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의 일화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바슬리는 그냥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 차량이 쓱 멈추더니 후진을 했고 차에서 창문이 내려졌는데 바로 거기에 퍼거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퍼거슨은 바슬리를 보자마자 마! 내가 너보고 뭐라 그랬어? 면도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말했으며 당시 잔소리를 듣던 바슬리는 33살이었고 그냥 바슬리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던 중이었을 뿐이지만 퍼거슨은 그를 알아보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퍼거슨은 그 말을 한 뒤 유유히 자신의 갈 길을 갔다고 해요. 바슬리가 맨유 유스 출신이고 퍼거슨도 이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뭐 퍼거슨 아저씨가 훨씬 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신데 당연히 뭐랄까 자식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바슬리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바슬리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그 어른들 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나 봐요. 네. 여자축구 전가을 선수가 잉글랜드 브리스톨 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32살의 전가을은 브리스톨 시티 홈페이지에서 영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오피셜로 들려왔고 한국 여자축구 선수 최초로 미국 진출 그리고 호주 진출에 이어서 잉글랜드까지 세 번째 해외 무대에 도전하는 전가을은 이미 잉글랜드로 출국한 상태이고 메디컬 테스트 이후에 곧바로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90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케파는 프리미어리그 선방률이 꼴찌이며 유럽 전체로 보면 127위라고 합니다. 골키퍼 역대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케파 아리사발라가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선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케파의 선방률은 55%이며 그가 나온 23경기에서 팀은 30실점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7대 리그 132명의 키퍼 중에서도 그는 127위를 차지하며 결국 첼시가 현재 다른 키퍼를 알아본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유인 듯합니다. 케파가 뭐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벨기에 신트트라이던 새 감독은 이승우가 경기 직전 코치진과 상의한 후에 경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밀로스 코스티치 감독이 후반기 첫 경기에 결정한 이승우의 다음 경기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경기는 새롭게 부임한 코스티치 감독의 신트트라이던 데뷔전이었고 이승우의 결정이 더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경기는 신트트라이던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벨기에 리그는 한 팀만 강등당하고 한 팀만 승격하는 구조예요. 코스티치 감독은 이승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이승우를 출전 명단에 넣었으나 코치진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경기 직전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승우를 제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승우는 열심히 하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출전할 것이라며 26일날 치르게 되는 페르벨즈 원정 경기에서는 기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우 아직도 데뷔전 안 했음? 데뷔전은 했지. 했고 그 데뷔전 했을 때 감독은 잘렸고 새로운 감독이 온 거고 이 감독은 이승우 열심히 한다고 다음 경기 쓴다고 말을 했는데 쓸지 안 쓸지는 봐야 하니까 여튼간에 다음 경기 본인은 쓰겠대요. 보면 알겠지. 그때 그게 립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진짜 쓰려고 하는 건지 다음 경기를 보면은 또 알 수 있겠죠. 다음 6일이 26일. 그렇습니다. 단일 시즌 울버햄튼 최다 득점자가 된 라울 히메네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라울 히메네즈는 스티븐 플래처의 22골을 뛰어넘으면서 단일 시즌 울버햄튼 올타임 최다 득점자, 23골 넣으면서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티븐 플래처 이름이 들었을 때 맨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맨유에 있던 플래처는 데런 플래처이고 현재는 데런 플래처는 스토크 시티에서 뛰고 있다고 해요. 네. 라울 히메네즈는 사우스햄튼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말하길 현재 매우 행복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라울 히메네즈는 울버햄튼에서 총 79경기 출전해서 34골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박이지. 79경기 34골 17개 어시스트. 어쨌든 간에 80경기가 안 되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51개를 했다는 건데 골에 득점에 가담한 거 결국에는 51골에 가담한 건데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볼 때마다 느끼지만 얘가 왜 잘하는지 지금도 난 이해가 안 돼. 네. 아무튼 누누 감독이 엄청나게 잘 이끌어냈나 봐요. 잠재력을. 인기도 많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식품위생 관리 미흡으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위생 문제로 욕을 먹고 있으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탑 클럽들의 식품 안전 보고서를 발표가 되었는데 맨시티
주방이 더러움, 조개 요리를 적절하게 안 했음, 알러지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 빵들을 섞어 놓음, 메뉴, 치킨 리버 파테를 잘못 저장해둠, 또한 관리자들은 팔주대로 똑바로 해 놓을 것, 아니면 고발할 것. 아스날은 주방 내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 종이를 사용했음. 노리치는 델리아 스미스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구단주로 있는데 더 깨끗이 더 자주 청소하는 것을 요구받음. 유명하죠. 노리치는 그 요리사 여자분 모르겠어요. 유럽은 그 요리 그 책이 되게 잘 팔리나 봐. 아무튼 뭐 요리 관련된 분이 구단주로 있는 거 보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거겠죠. 아무리 노리치라고 해도. 울버햄튼 냉장고에 오래된 프랑스 치즈를 보관 중에 있었음. 그리고 번니는 후무스 보관 방식을 경고. 네. 토트넘은 취사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 식탁보도 너무 적음. 근데 토트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사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야 되나? 새 경기장인데? 뭐든지 다 넓고 커야지. 그 경기장이 이렇게 큰데. 토트넘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식탁보도 너무 적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오래된 음식을 보관했음. 약간 좀 무슨 일기 같죠? 에버튼은 뭐 주방에 깨진 타일이 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오래된 도마 교체 요구. 얼마나 오래됐으면. 결함 있는 지금 뭐 이제 요리 기구들 수리 요구, 교체 요구를 당했다고 합니다. 뉴캐슬은 벽장형 냉장고 바닥을 수리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요. 브라이트는 페인트가 벗겨지려는 것 좀 처리해라. 이렇게 또 지적을 받았대요. 주방 크기가 경기장에 비례하나? 당장 집만 봐도요. 집만 봐도 비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와포드, 사우스햄튼, 첼시 이런 팀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대한축구협회는 나이키와 역대 최대 규모의 최장기간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가 나이키와 역대 최장 금액, 최장 기간, 모든 게 다 최고로 아주 초장기 파트너 계약을 맺었으며 나이키 코리아와 올해부터 2031년까지 2,400억 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200억, 그러니까 현물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건 현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원, 용품이겠죠? 공도 나이키인가, 우리가? 아무튼 현물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의류, 그 다음에 훈련할 때 쓰는 그런 콘 같은 거, 다 이런 거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연 2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기간도 총 12년으로 지금껏 가장 긴 대한축구협회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축구 및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고, 나이키는 월드컵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 그리고 세계 최초 올림픽 본선 8회 연속 진출에 대해서 아주 이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 거둔 한국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를 원했고 이번 계약을 맺은 이유라고 합니다. 축현 마크 소식은 듣긴 했는데 그게 오피셜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렇죠. 카더라는 있어요. 마크가 바뀐다. 그 바뀐 마크가 이제 엠블럼이 약간 공개처럼 됐었죠. 이상한 거. 아무튼 그걸로 바뀌네 마네 했었는데 아직은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은 좀 나아진대요. 디자인이. 조현우가 울산 현대로 이적을 했습니다. 1991년생 골키퍼이며 대구FC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 FA로 울산으로 이제 이적을 한 것이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울산과 계약 완료 오피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3년 대구에서 데뷔한 이후 7시즌 동안 K리그 210경기에 출전했고 259실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에서는 16경기 1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5-16 K리그 2부 리그 베스트 11에 뽑혔고 2017-18-19 K리그 1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울산과는 4년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하네요. 나 이거 좋은데. 나 이런 거 좋아. 이 오피셜 뜨는 거. 그 사무실 안에서 찍는 거보다 좋잖아요. 울산 느낌도 확 나고. 네. 현대중공업이다 보니까 저 뒤에도 현대도 쫙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신박하고 좋죠. 춥다고? 아, 조현우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데 이게 뭐가 추워? 그 돈 생각하면 대구에서 받던 금액 그거 비교하면 따뜻하지. 저렇게 입어도 더울 수도 있어. 이제 본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또 인사를 했죠. 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해외? 못 가죠. 4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가요? 끝이에요. 네. 본인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여기도 써있죠. 지난 여름 독일 오퍼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구단과 협상 끝에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본인도 아쉬웠다고 하고, 본인도 평생 꿈이었으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또 했었죠. 돈 문제가 아니다. 돈은 오히려 현재 받는 것보다 덜 받아도 가고 싶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현우는 가족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내도 사실 유럽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FA를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제, 평가가, 우리가 조현우를 평가하는 것보다, 이 유럽 현지에서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현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임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일본 제임대 그때는 어차피 대구가 보내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FA를 나가면서의 문제였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가냐 안 가냐 그 얘기가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가려고 했을 때는 돈도 안 맞았고 언니와 네. 상황이 좀 그랬죠. 말씀하신 일본 제임대도 아예 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디셀도르프는 사실 그리고 그때 연결됐던 팀이 디셀도르프인데 그 팀은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울산이 나. 저도 조현우의 이제 뭐랄까 이적을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현우가 울산으로 갔으니까 잘 하길 바라고 대구와 울산의 경기가 열릴 때면 좀 분위기가 좀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밴쿠버 감독은 황인범이 독일 진출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황인범의 이제 독일 진출 의사를 인정을 했고 밴쿠버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황인범이 소속 구단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현지 뉴스가 있었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두스 산토스 밴쿠버 감독이 현지 방송 TSN과 인터뷰한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두스 산토스 감독은 황인범이 독일에서 뛰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히며 밴쿠버는 2019년 1월 대전에서 이적료 20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황인범을 영입했었습니다. 클럽 통산 35경기 4득점 3도움을 기록을 했고 황인범은 밴쿠버와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나 구단이 원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가 합니다. 두스 산토스 감독이 황인범 독일 진출 의지를 언급한 것은
선수 측이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발동하지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계약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상황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밴쿠버가 오른쪽 스페셜리스트 한국의 안현범을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제주가 이를 거절했다라고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소문이 있었어요. 뭐랄까 이런 이적설에 정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뭐 한국에 있는 선수가 한 명이 미국에 있는 팀으로 가고 그 미국에 있는 선수 한 명, 한국 선수가 유럽으로 간다, 이런 식의 이제 썰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지. 그게 당연히 밴쿠버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현범을 표현했을 때는 거의 뭐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일까 했는데 결국에는 며칠 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참 뭐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여튼간에 아무튼 안현범이 뭐 독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이 밴쿠버를 갈 때부터 연관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함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클럽들도 몇몇이 연관이 있었고 했지만, 대전은 당시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보낸 거죠. 화이트캡스로.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밴쿠버가 정말 똥같은 팀이에요. 네, 그 지부에서 꼴찌고 워낙에 성적이 안 좋은 팀이기도 하지만 팀 내 선수들이 클래스가 정말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뭐 미국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밴쿠버 팀 자체가 클래스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황인범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그렇게 뭐 팀 성적과 연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별로인 팀인 거를 본인이 아마 스스로 느끼지 않았을까. 네. 여기 이 팀에 오래 있는 게 별로이지 않을까. 특히나 대표팀에 모이면 이제 유로파 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네.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여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루트를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에이전트에게도 그 생각을 전달한 것 같아요. 황인범이 아무튼 뭐 독일로 곧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계약 기간 채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곧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밴쿠버 한번 찾아본다고 봤는데 진짜 너무 못했어. 너무 못하고, 그리고 애들이 기본적인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볼 터치 그런 걸 고사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막 역습하거나 할 때 그냥 뒤에서 멀뚱멀뚱 있거나 아니면 뛰는 놈만 뛰거나, 그냥 약간 동네 축구랑 똑같았어요. 꼴찌팀이 다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조금 별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뉴캐슬의 제트로 빌럼스는 자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빌럼스는 첼시전에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으며 네덜란드에서 그의 결장 기간을 한 9개월 정도까지로 보고 있대요.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십자인대 파열되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뭐 저번에 그 AS 로마의 걔 누구지, 젊은 애? 걔도 지금 십자인대 파열됐고, 데미랄도 십자인대 파열됐고, 얘도 파열됐고, 얘 말고 또 몇 명 더 있어. 요즘에 십자인대 파열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되게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겨울이기도 하고 날씨도 춥고 뭐 이러면서 뭐 선수들이 좀 몸이 잘 풀리지 않고 하면서 부상을 더 세게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이 들리네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진짜. 항상 말하지만 몸으로 먹고 사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기간이면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또 평가를 선수가 받잖아요. 너 이번 시즌 어땠어? 저땠어?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많이 좀 씁쓸하겠죠. 아인토벤에서 참 잘했었는데 빌럼스.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티아고 알칸타라는 현재 토트넘과 첼시, 아스날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뮌헨의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는 올 여름 뮌헨을 떠날 수 있고요. 토트넘과 첼시, 아스날 등이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빌트 정보에 따르면 티아고는 계약을 1년 남긴 상황에서 클럽을 떠날 수 있으며 큰 경기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뮌헨이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티아고는 클럽에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며 이 선수의 판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네는 티아고를 포함해서 총 5명 정도가 팀을 떠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티아고, 알칸타라가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과의 링크, 그것도 런던 팀들, 토트넘, 첼시, 아스날과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벤탈랩이 프리미어리그 뉴캐슬로의 임대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과거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쓰레기였죠. 네. 현재는 샬케에서 좀 많이 뒷방 노인에 취급당하고 있는, 뭐 나이 때문에 노인은 아닌데 그냥 뭐 필요 없는 자원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언제는 잘 썼다가 언제는 뒷방 노인에 취급했다가 다시 뭐 임대 보내주는 거 보면은 네. 완전히 뭐 좀 상황이 안 좋겠죠. 벤탈랩이 프리미어리그 임대 이적에 임박을 했습니다. 이 벤탈랩의 새로운 클럽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팀은 뉴캐슬로 보이며 6개월 임대 이적을 할 벤탈랩은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현재 잉글랜드에 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벤탈랩 계약 조항에 완전 영입 옵션이 뭐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야 하는지 넣니 많이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된 뉴스가 되겠죠. 울버햄튼은 2명의 공격수 영입에 가까워졌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올림피아코스의 윙어 다니엘 포덴세와 같은 그리스 리그의 아테네에서 리그 15경기 9골을 집어넣은 넬송 올리베이라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포덴세에게 2150만 파운드 330억과 올리베이라에게는 600만 파운드 90억을 지불할 것이고 이 영입은 조타와 쿠투레노가 없는 공격진에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라울 히메네즈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간절히 원했었지만 현재 미나미노와 홀란드를 잃은 잘츠부르크에 팔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태도에 그들은 새로운 선수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포덴세와 넬송 올리베이라에게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억이면 황희찬에게 제안했던 금액과 비슷하고 아니면 황희찬보다 좀 더 제안할 수도 있지. 올림피아코스도 사실 그리스 리그에서는 순위를 보니까 극강 1위고 아테네 넬송 올리베이라는 좀 순위는 밑에 있지만 팀 내에서는 뭐 거의 뭐 2경기당 1골 이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윙포드와 스트라이커를 데려온다라는 건 세컨 스트라이커와 이제 황희찬이 들어갈 수 있는 윙 자리를 데려오는 것이죠. 네. 레스터 가야겠다고? 레스터를 어떻게 가, 선생님? 아, 레스터를 어떻게 가요? 거기 빤스도 요즘 잘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못 가. 레스터는 말만 나온 거지 레스터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모습도 없었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또 괜히 사람들이 레스터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래서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미나미노하고 홀란드 나갔으니까 잘츠부르크는 어찌했든 간에 황희찬만큼 내보내지 않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뭐 잘츠부르크가 생각한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황희찬도 남아서 주전으로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큰 무대 유로파도 큰 무대니까 사실 뭐 챔스를 떨어져서 유로파로 내려가긴 했지만 유로파도 그냥 큰 무대니까 그런 데서 뭐 뛸 수 있다는 기회 그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하고 좋은 건 맞는데 결국에 6개월 뒤의 모습이지. 결국에 6개월 뒤에도 똑같이 지금같이 많은 클럽들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클럽들이 황희찬에게 그 금액을 쏟을 마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6개월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뭐 유럽과 남미 국적의 선수가 뭐 대박이 터지면서 뭐 그 선수에게 눈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되게 뭐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뭐 6개월 남아서 하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선수의 평가들은 6개월 동안 훅 올라가기도 하고 훅 내려가기도 하고 하니까 좀 걱정이 있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황희찬이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나가지 못한 게 참 이럴 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때의 가치와 그때의 주목도는 사실 6개월 뒤에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잘츠부르크가 황희찬이 혼자 막 캐리하면서 막 저기 뭐 유로파리그 뭐 더 올라가서 막 토너먼트 쫙쫙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좀.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면은 뭐 더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 당시 생각해보면 홀란드랑 미나미노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던 주목이었는데 황희찬이 그 둘이 없이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뭐랄까 드는 거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포덴세 이 친구가 이 저기 뭐야 포르투갈 국적의 포덴세 날선 올리베이라 그렇습니다. 네이마르에 대한 다큐를 제작 중에 있는 넷플릭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이마르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넷플릭스 대표 시리즈 중에 하나인 종이집에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죄수 역할로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영화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트리플 X인가? 거기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죽는 거였어요. 죽었어. 예, 그때 인공위성이 트리플 X에서 떨어지면서 부앙 하는 바람에 죽었어. 하지만 죽는 건 안 나왔어. 허나 이번에는 주인공으로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현재 영화 제작진이 정기적으로 네이마르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은 특히 파리 생제르맹 트레이닝 센터 출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도 네이마르에게 가까이 붙어서 네이마르를 뭐 영상으로 잘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와 파리 생제르맹은 이 협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촬영량을 볼 때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마르고 무리뉴도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영상을 무리뉴는 직접 얘기했는데 무리뉴는 벌써 찍었대요. 네. 그러니까 무리뉴가 말할 때는 축구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 스포츠 감독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리뉴는 남자 축구 부분이고 뭐 남자 농구 부분, 남자 또 뭐 미식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감독들을 모아서 뭐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무리뉴가 나도 넷플릭스 찍었는데 벌써 찍고 갔는데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 다른 게 남았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뉴가 쓱 한번 자기도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곧 영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 네이마르도 자신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에 있나 봅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종이집 제가 종이집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시리즈인지 제가 이제 형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시리즈는 딱 2개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 하나 봤는데 미드는 이제 미드 맞지? NCIS라고 해군 특수수사대 같은 거? 네, 그거 하나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시즌 1을 봤는데 계속 볼 수밖에 없더라고. 2개 봤구나. 그거 하나랑 시카고 PD. 시카고 PD는 그 주인공 목소리가 막 이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봤는데 그것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시카고 PD는 왜 재밌었냐면 약간 보통 우리가 경찰들 역을 보면 다 청렴하잖아요 되게. 근데 그 나오신 분은 청렴하진 않아요. 청렴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약간 뭐랄까 약간 좀 나름 뒷구녕으로 돈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봤죠. 근데 그 시카고 PD 그 주인공분은 진짜 목소리가 진짜 이래요. 궁금하면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리고 NCIS는 그 남자 주인공분이 너무 좀 약간
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깁스? 깁스로인가? 제스로? 깁스로? 나도 본 지가 좀 오래됐네, 그거. 아무튼, 깁스, 한번 좀, 항상 드라마를 보면 기억에 남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박사님하고 못 있잖아요. 망치질 하는 못이 담겨져 있는 그 컵이 있는데 맨날 그거 덜어가지고 후 불고 거기다 술 먹는 거. 네. 그거 2개만 남습니다. 하지만 재밌다라는 거. 네.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요비치를 영입을 원하는 무리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무리뉴가 해리 케인의 대체자로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요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며 4월까지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무리뉴는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이 케인의 대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스페인 언론들은 무리뉴가 자신과 관계가 좋은 페레즈 회장에게 요비치를 노리고 있다라고 또 전달을 했다라고 보도하며, 요비치는 지난 여름 6,500만 유로 840억의 몸값을 기록하며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알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하자면 나는 임대로는 올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비치가. 근데 레알이 안 보내겠지. 그리고 지단이 안 보내겠지. 그러면 마리아노 디아즈라도 어떻게 임대로 꼬셔봐. 왜냐면 케인이 4개월, 최소가 4개월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오면은 토트넘 같은 팀에서 주전은 먹는 거야. 주전은.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임대로 와야지. 뭐 레알 안 팔겠지. 토트넘도 살 돈이 없고. 근데 임대는 뭐 좀 할만하니까. 근데 이제 요비치는 이제 벤제마의 바로 서브 자원이기도 하고, 벤제마가 최근 몸 상태가 한번 제가 알기로는 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비치는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더 짜바리 있잖아요. 더 짜바리 있잖아요. 걔네들을 노려보는 게 낫지. 페럿을 안 쓸 거면. 페럿을 쓰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난 사실 페럿을 쓰라고 하는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토트넘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챔스는 올 시즌은 약간 좀 어렵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올 시즌은 팀 정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잘 뭐랄까 좀 교체 자원을 써가면서 기회도 줘가면서 무리뉴가 과연 쓸 수 있는 선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 평가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무리뉴가 포기는 하지 않겠죠. 챔스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은 벌써 이제 1월 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5월 초에 이제 시즌이 마감되는 걸 감안했을 때 위에 팀들도 그러니까 첼시가 뉴캐슬을 발렸을 때 잡아야지. 울버햄튼 맞나 울버햄튼? 갑자기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질 때 왜 같이 비기고 뭐 질 때 같이 지고 이러는 거야? 어찌됐든 간 좀 쫓아가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버드. 맞아. 디니가 실축했죠, 참. 아하이, 참. 베르너 리버풀 오냐고? 안 와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 와요. 베르너가 리버풀에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리버풀이 베르너 데려온 거에 대해서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베르너가, 잠깐 베르너 얘기하자면, 베르너는 어느 정도의 출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베르너가 요구하는 건지 에이전트가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쪽 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네. 콘테가 그런 거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350억에 카바니 영입을 원하는 첼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첼시는 카바니가 이적 요청을 한 이후 18개월 계약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고, 첼시는 공격진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램파드 감독이 인터뷰에서 나는 카바니 스타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잘한다. 축구. 센스 있다. 그 다음에 뭐 저돌적이다.
소질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팬이라고 램파드가 또 말한 바가 있었죠. 카바니는 다음 달 33살이 되며 3억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첼시는 파리와 이 종류 협상을 해야 할 것이며 파리는 AT 마드리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50만 파운드를 제시했을 때 거절을 했었죠. 현재는 2,300만 파운드, 350억의 금액을 원하고 있는데 뭐 첼시가 이 금액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바니는 맨유에게도 이제 대안 상대가 되었었지만 맨유는 어린 선수를 또 찾고 있는 자신들의 약간 스탠스 때문에 카바니를 포기했다고 해요. 원래 이제 꼬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그 계약 주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꼬마는 이제 유지를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꼬마가 이제 이적료를 너무 후려친 거지. 그러니까 파리가 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얘를 팔려는 줄 알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고 얘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팔려는 거지? 막! 가! 해가지고 이제 꼬마는 그래서 결렬이 됐죠. 카바니도 뭐 그거를 듣고 나서는 뭐 이적료를 자기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좀 후려쳤구나 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는 아직 카바니가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겨울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겨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어떻게든 결정은 되겠지라고 이제 카바니가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석 달간 아웃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솔샤르는 레시포드가 몇 주 이상 허리 부상으로 아웃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허리와 등 부상이네요. 정확히는. 레시포드는 울버햄튼전에서 계속 앓고 있던 등 부상이 악화가 되었고 휴식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레시포드는 맷 도어티와 충돌 이후 15분이 지나서야 또 피치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 내에서도 솔샤르의 부상 관리와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에 대한 잘못된 기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샤르만 집중 대상이 되면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맨유 구단 그리고 팀 의료진까지 함께 영국에선 여론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레시포드는 최근에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로 2020에도 이 선수가 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니까 이제 또 영국 팬들이 잉글랜드 팬들이 또 자기 팀 좋아하는 만큼 대표팀도 되게 이제 좋아하고 특히나 이번 유로 2020에서는 뭐 워낙에 멤버가 좋다 보니까 우리 공격수 둘 있고 뭐 레시포드에 케인에 우와 대박이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해리케인 4개월 빡 레시포드 3개월 빡 이러니까 야 다른 팀 팬들도 욕하는 거지. 야 맨유 그것은 아니지. 아니 몸이 안 좋은 애를 왜 자꾸 쓰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또 화가 난 거죠. 또 잔뜩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바디가 잠정 은퇴해요 국대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긴 한데 바디가 은퇴할 때 그랬어요. 잠정 은퇴. 날 필요로 한다면 오겠다. 하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디한테 지금 네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조진 것 같다니까. 바디는 지금은 난 팀에 집중할 때 하면서 이제 약간 발을 한 발 빼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독박 쓸 수 있다라는 거 약간 눈치챈 것 같아요. 바디가 약간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눈치가 좀 빠른 스타일.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갔다? 내가 못했다? 내가 이전에 쌓아놨던 월드컵에서 쌓아놨던 그 좋았던 평가가 뻑이 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멤버 있을 때 가면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혼자 독박 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난 지금은 나 레스터에 집중할 때 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피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좀 상황이 좀 안 좋죠. 물론 저는 케인도 결국엔 돌아올 거라고 보고 레시포드도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 선수들에게는 이제 월드컵 같은 거죠. 물론 잉글랜드가 월드컵 꾸준히 이제 나가겠지만 이전에 못 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유로는 또 이제 이 동네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정말 대륙 분위기에서 정말 막 우와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욕심이 있을 텐데 그 좋은 몸 상태로 갈 수 있을까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좋은 몸 상태로 갈 수 있을지는 그건 이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네.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맨유 얘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린우드를 쓸 건지 아니면 마샬을 쓸 건지. 결국에는 나는 마샬 톱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왼쪽에 레시포드가 또 잘하고 있었잖아요. 레시포드 라인 브레이킹 요즘 되게 좋았는데. 그죠? 이게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비판받는 이유가 레시포드만 그런 비판받는 게 아니야. 포그바도 부상 복귀하고 나서 다시 다쳐가지고 또 수술했죠. 맥토미니도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얘까지 이러니까 맨유 팬들도 솔샤르에 대해서 뭐 다른 비판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선수 기용에 대해서 아니 저거는 왜 자꾸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쌍팔도 축구도 아니고 아파도 참고 튀어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니 왜 낙코면 다치고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잘 지금 뭐랄까 몸이 좀 불편한데 뛰고 이런 상황인가 왜 그런 게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뭐 솔샤르 구단 팀 의료진까지 다 싹 다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근데 이제 현재도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막 뉴스까지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레알과 많은 링크가 뜨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약스의 반더백이죠. 반더백은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와 럽스타그램 사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반더백 옆에서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저 여성분은 축구 팬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바로 퍼스터치의 황제 베르캄프의 딸입니다. 베르캄프는 2017년에 아약스에서 훈련 스태프로 있다가 팀을 떠났으며 현재는 축구 칼럼리스트, 축구 전문가 역할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아스날로 뭐 부른다면 가겠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가야지. 아스날이 나를 부르면 가야지 라고 이제 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아스날로 간다면 뭐 감독이나 수석 코치 이런 역할이 아니라 훈련 스태프 그러니까 선수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좀 반더백 요즘에 정말 핫한 반더백의 여자친구가 이 베르캄프의 딸이다. 내가 이거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딸이 베르캄프도 닮긴 했지만 엄마를 완전 빼다 박았어 진짜. 엄마랑 똑같아. 얼굴이 엄마야. 그러니까 베르캄프 엄마 말고 베르캄프 와이프. 아무튼 엄마를 빼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베르캄프가 안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렸을 때는 좀 닮아 보이는데 지금은 좀 크니까 안 닮아 보이네.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면 채팅 좀 쳐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채팅에 목매느냐. 이맘때였죠. 다음 팟에서 카카오로 바뀌었을 때가 그때 몇천 명이 내 방에서 보고 있었죠. 조선님 카카오로 바뀌더라도 다시 오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방으로 오지 않았죠. 그때가 생각나요 자꾸. 그 외롭던 시절. 그 10명 20명 보면서 채팅 아무도 안 치고 나 혼자 떠들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그때가 떠올라요 자꾸. 너무 우울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채팅에 목매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지만 짤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난 어차피 카카오팟 유입이야. 그래서 쿠키로 말하지. 진짜력서님이 또 쿠키 10개를 보내주셔서 당연히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네. 나 진짜력서님한테 뭐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할 때는 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중계할 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치니까 괜찮은데 뉴스 할 때는 헛소리라도 하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오늘 뭐 돈가스 먹었어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올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시각적으로 뭐가 안 올라가면 이게 정말 분위기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옆에 이게 채팅창이 좀 이거 올라가면서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다 움직여줘야 바빠 보이는데 나는 막 말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채팅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많이 우울합니다. 네. 아, 내가 뉴스할 때 댓글 잘해. 그럼 뉴스할 땐 댓글 잘해주지. 아, 지금 왔다고? 아, 지금 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온 거는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넘어가는 새벽에 축구 중계가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 부탁해요. 후원도 도네이션도 부탁해요. 감사합니다.